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월 15일 월요일 11시 35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아침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었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한 5번, 6번 정도 가량 리뷰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타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어떤 목표가나 아니면은 그 다음 저항 레벨에 대해서도 이제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애플 이어 디즈니도 참전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 사실 어제 저녁 아침 오늘 아침부터 다 좀 떠들썩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은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수많은 대형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장에 도전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변경까지 하면서 주력 사업을 메타버스로 정했고, 애플과 디즈니 또한 메타버스 시장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엔터 기업 디즈니가 최근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합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었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슨 애플 TV도 있죠. 애플 TV도 있기 컨텐츠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하는 게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맥북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비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세계가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AR 글라스라든지 VR 글라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페북보다는 좀 약간 포텐이 살짝 떨어집니다. 네, 원래부터. 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 이 메타버스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샌드박스라든지 그 외에도 요즘에 어제 지난번에 잘 갔던 게 이제 플레이뎁이랑 그다음에 엔진코인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내려간다는 말인가? 지금 4,000원 갔다 3,900원인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음, 네, 뭐, 사실 이제 여러 저항 레벨은 있다라는 관점이었고, 일봉상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요런데,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네. 이 몸통 라인 있죠? 이거. 몸통 라인 저항이랑 그다음에 이 꼬리 부분까지 해서 여기 가니까 여기 종가상 그 꼬리가 달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갔지만 어쨌든 종가상 넘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첫 번째 레벨에서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또 희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저항 라인이 있죠. 네, 이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시간봉 차트에서 이렇게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은 약 4,000원대 후반대에서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4,000원대 후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위로 갑자기 쭉 쏜다라고 하면 한 4,000원 후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저항대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는 뭐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굳이 추격 매수를 할 거라고 하면은 이런 데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준다. 그러려면은 뭔가 큰 모멘텀이 또 그 뭐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한 거 외에도 더 그것보다 더 큰 아니면 비슷한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사실 이런 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런 데서는 정말 강하게 장대 양봉을 뚫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차트나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가다가 슬쩍 넘어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강하게 돌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었겠죠. 예, 이런 데가 또 지지 라인이 되었고 실제 이런 라인에서는 지금 어, 상승 자극형이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그러니까 3,795원 라인 정도는 지지 라인으로서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런 데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당연히 여기가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뭐 4시간 차트에서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모를까.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샌드박스가 차트가 더 괜찮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네, 샌드박스 좋습니다. 네, 차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주봉상? 네, 주봉상. 아, 맞다. 그 전에 이제 마나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네,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BTC 마켓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 이런 데 상단 있죠. 사토시 마켓에서도 그렇고, 달러 마켓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는 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USD 마켓에서 이렇게 이제 달러 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돌파가 나왔다라고 해봐요. 살포시. 근데 예를 들어서 사토시 마켓에서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돌파가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그러면은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근데 만약에 사토시 마켓에서까지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그다음부터 대시세가 또 다시 한 번 더 열어둘 가능성을 높이 보고 거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 정도로만 좀 주의할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좀 수렴에 있어서 사실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도 뭐 큰 저항대가 별로 없어요. 예, 큰 저항대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신고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1시간이나 뭐 4시간 차트에 있어서도 뭐 2평을 지운다라고 해도, 2평을 지운다라고 해도 네, 좀 깔끔하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샌드박스가 좀 더 탄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물론 여기는 단기적인 저항이 맞겠죠. 네. 저항은 맞지만 그래도 다른 저항보단 조금 더 약하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플레이뎁. 네, 플레이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플레이뎁에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봉상의 트렌드라는 게 있죠. 예,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이런 데 저항. 여기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 강한 장대 형봉을 뚫어준다라고 하고, 이 꼬리 부분, 이 음봉이 나온 꼬리 부분을 뭔가 조금 양봉으로 덮어준다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매수 거래는 조금 더 밀어두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엔진코인. 네. 엔진코인 역시도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돌파되는 것까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 네. 그리고 안착 여부를 봐야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도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네. 언제나 이런 데는 돌파할 때는 강하게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 큰 그림에 있어서 주봉선 차트는 상당히 괜찮죠. 예. 언제 가느냐. 근데 그 가는 데 있어서 차트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같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좀 괜찮은 차트가 됩니다. 예, 매매하기도 괜찮고, 뭔가 우리가 만약에 이슈를 동반해서 뚫어준다고 해도 좋고, 이슈 없이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이 NFT나 뭐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 이번 주 주말에도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가 좀 대장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엔진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좀 넘어서야 뭐 대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보게 될 것 같고 엔진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가 대장격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대장주 안에서 노는 게 좋겠죠. 네. 자, 이상 코인 명가의 엘스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